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매일 3라운드는 서민들의 발휘되어주는 버스와 택시 기사님들의 목소리로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 기사님 발언 때는 YTN 라디오 어플을 다운받고 들어보신 김상우 기사님, 저와 이름이 같네요. 네, 김 기사님의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지금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도요, 한번 스마트하게 스마트폰으로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들어보니까 음질도 좋고 끊기는 것도 없고 정말 좋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이죠.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YTN 라디오 예스를 입력하면 첫 번째로 뜨고요. 바로 이 어플을 다운받아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조용필 콘서트 티켓 이벤트에 당첨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응모하실 분들은 회원 가입하시고 조용필 콘서트 가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추석 지난 후유증인가요? 지난주보다 이벤트 참여율이 한 10분의 1 확 줄었는데 오늘 그래서 당첨 확률이 확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김상우 기사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기사 김상우입니다. YTN 라디오가 5주년이 돼서 어플이 출시되었네요. 휴대폰으로 스마트하니 상당히 좋네요. 젊은이처럼 어플 다운받아서 뉴스나 좋은 음악이 쏙쏙 들어오니까 참 좋네요. 평상시에도 운전하면서 라디오 청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YTN 거를. 노래를 내보낼 때 세 곡을 연달아 내보내더라고요. 보니까 제목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면이 좋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야, 종수 기사야, 우리도 YTN 라디오 어플 깔자. 좀 스마트하게 우리도 좀 즐기자. 근데 회원 가입은 꼭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네, 회원 가입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 오늘도 YTN 미니 아나운서 진미선 아나운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회원 가입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회원 가입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채팅방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제공하실 수가 있고요. 신청곡이나 사연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회원 가입하시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만 적으시면 되고요. 주민번호 등 여러분이 민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모으고 있지 않으니까요. 많은 걱정 안 하시고 회원 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쁜 소식이 그동안은 아이폰 이용자들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었는데 바로 오늘 개통이 됐습니다. 아이폰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제 앱스토어를 이용해서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아이폰 앱 스토어에 가셔서 YTN 라디오 앱 예스 설치하시고요. 실시간으로 참여 메시지와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플리케이션 Q&A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예스 앱으로 보내주신 메시지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길숙 님인데요. 퇴근하는 길에 버스에서 YTN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용필님 콘서트 티켓 이벤트 응모합니다. 네, 그리고 스마일 아이콘 이렇게 이모티콘 보내주셨습니다. 아는비님,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이네요. 어두울 때 듣는 정면승부 오랜만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김경호님, 퇴근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핸드폰 켰는데 뉴스 정면승부 하고 있네요. 열심히 들어야지.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오세진님, 연습하러 가면서 듣던 중에 정말 수고 많으세요. 조용필님 콘서트 티켓 이벤트 응모합니다. 김혜원님, 건강한 연휴 되셨나요? 라디오로 듣다가 아이폰 어플로 듣다가 이젠 갤럭시 노트로 듣습니다. YTN 라디오만 앱으로 되어 있어서 빠르고 좋네요. 뉴스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균형 잡아주셔서 좋습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정면승부 정말 바르고 정확하고 고르고 또 중립적인 뉴스 정말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S 앱 다운받으시고 회원 가입하셔서 메시지 남겨주시면요. 조용필 콘서트 티켓 받으실 수 있는 이벤트에 응모되니까요. 방송이 끝나기 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운의 티켓 거머쥐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경향의 김은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색어에 보니까 박지성 선수, 박지성이 아주 상위권에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오늘 새벽에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 네덜란드 1부 리그 7라운드 경기 아인토벤과 아약스 경기 박지성 선수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시즌 2호 골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새벽부터 박지성 선수가 계속 검색어에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을 해서 2대0으로 앞선 후반 19분에 측면에서 파고들다가 크로스를 올려주면서 동료 선수한테 득점을 연결해서 도움을 먼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대0으로 앞선 후반 23분에는 골키퍼와 또 1대1로 대치한 상황에서 직접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해서 4대0으로 아인토벤의 승리를 완성지었는데요. 이적 후에 처음으로 박지성 선수가 지금 90분 풀타임을 소화해서 오늘 한 골, 또 도움 1개까지 말 그대로 완벽한 경기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 경기한 이 상대 아약스가 아인토벤과는 리그 최고의 맞수입니다. 아인토벤이 이 팀한테 4골 차나 내면서 크게 이긴 게 8년 만이라고 해서 이런 경기를 또 박지성 선수가 이끌면서 찬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박지성 선수가 복귀전에서 이 아인토벤 복귀전에서 첫 골을 넣으면서 굉장히 찬사가 이어지다가 이후에 2경기 동안 아인토벤이 승리를 못했고 박지성 선수도 또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싸늘한 시선을 또 갑자기 또 받기도 했었는데 체력이 떨어졌다, 나이가 들어서 노장이어서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오늘 경기로 진가를 입증했고요. 현지 반응도 굉장히 뜨거운데요. 축구 전문 매체 골닷컴에서는 박지성 선수를 없어서는 안 될 선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팀 내 최고 평점을 주고 또 경기 최우 선수로 꼽기도 했습니다. 오늘 박지성 선수가 최고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네, 최고의 하루가 아니라 최고의 나날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아무래도 머리 아픈 축구 선수라고 할까요? 네, 박주영 선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홍명보 감독이 박주영 선수와 이야기를 나눈 뒤 돌아왔나 보죠? 네, 최근에 잉글랜드에 출국을 해서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기성용, 이청용, 김보경 이런 선수들 경기를 홍명보 감독이 직접 보고 왔습니다. 면담도 나눴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기성용, 박주영 선수의 대표팀 합류 여부가 가장 관심의 초점이었는데 오늘 귀국을 하면서 홍명보 감독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중에 얘기한 내용으로는 박주영 선수의 합류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분위기인데요. 홍명보 감독이 얘기하기로는 대표팀은 긴 시간 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는 뽑지 않겠다. 이런 생각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영국에 갔다 와서 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손을 그었습니다. 바로 이 사례에 박주영 선수가 해당되는데요. 지금 소속팀 아스널에서 완전히 전력 외로 분류돼 있어서 교체 선수 지금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제외돼 있습니다. 이적 시장에서도 새 팀을 찾지 못하면서 지금 사실상 공중에 뜬 상태인데 지금 대표팀이 최전방 공격수의 골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박주영 선수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대표팀으로 불러서 감각을 찾도록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는데요. 홍명보 감독 얘기로는 본인을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니 대표팀 복귀에 대한 열망은 대단히 강하다. 하지만 이제 경기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속팀에서 뛰지 못하는 선수는 뽑지 않겠다는 원칙을 박주영 선수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도 있지만 아무튼 분명한 것은 소속팀에서 뛰지 못하는 선수는 뽑지 않겠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하면서 박주영 선수의 대표팀 발탁은 좀 어려워 보이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원칙을 중요시한다라는 거네요. 네. 예.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경영의 김은진 기자였습니다. YTN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실 분은 휴대전화번호 샵 0945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전화 참여는 서울전화 02-771-0945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번 정면 인터뷰는 특별한 사연을 가진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적도 기니에서 태어나서 대통령의 딸로 살다가 유년 시절을 낯선 땅 북한 평양에서 보내게 된 영화 같은 사연의 주인공인데요. 그녀에게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말하고 또 한반도가 고향이라고 말하는 모니카 마시아스 씨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니카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 제가 반갑습니다. 제가 짧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본인 소개 간단히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네.
저는 모니카 마시아스 민당이라고 하고요. 예. 족독이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제일 작은 나라 중에 그 작은 나라 그 기내만을 끼고 있는 족독이네라는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자라기는 평양에서 자랐어요. 아, 그러세요? 16년간 이제 평양에서 자랐어요. 평양에는 언제 가셨던 겁니까? 처음으로 이제 아버님과 같이 평양을 방문한 것은 1978년도였고요. 예. 그 다음 해 78년도에 이제 공부하러 갔었어요. 어머니랑 이제 언니랑 오빠랑 같이. 평양에서 그러면 몇 년 정도 사셨어요? 16년간. 16년간. 네. 네. 그 거기서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어디로 옮기셨나요? 네, 그 다음에는 스페인으로 갔어요. 스페인이요. 스페인에서는 네. 몇 년 정도요? 스페인에는 한 10년 정도 살았어요. 그리고 그럼 현재 어디서 사시나요? 지금은 아직도 스페인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 전에 이제 여러 나라를 좀 방문하고 살았어요. 16년간 평양에서 사시게 된 사연 어떤 거죠? 네, 우리 아버지가 원래 족독인의 초대 대통령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네. 네, 초대 대통령이었는데 이제 79년도 9월에 이제 그 쿠데타가 일어나는 바람에 이제 우리가 북한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79년 그때 5월에 도착을 했는데 쿠데타는 이제 9월에 일어났거든요.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3명은 그러니까 3명들은 남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남고 어머님은 이제 쿠데타가 일어난 그 기니아에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큰 오빠 때문에. 그때 당시 큰 오빠는 큐바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방학을 갔다가 이제 기니아에 남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다시 족적인의 큰 오빠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는 이제 평양에 이제 남게 된 거죠. 네. 한국에서도 사신 적 있으시죠? 이쪽 네. 남쪽에서요? 네. 서울에서 이제 2007년부터 한 2년간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자, 남과 북 모두 물론 평양에서 사신 것이 훨씬 많지만은 양쪽 생활을 다 경험해 보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 북한 생활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제가 16년간 살면서 저는 평양에 이제 만경대 학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민학교, 중학교, 고등중학교까지 공부를 했고요. 고등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평양 경공업대학 입학해서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사는 동안은 별 불편한 것이 없었어요. 진짜 그 평양 국가에서 이제 전로와줌으로써 이제 불편한 건 없었어요. 불편한 게 없었다는 것은 네. 아버님이 김일성 주석하고 각별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우리를 부탁했었거든요. 김일성 네. 주석한테 부탁해놓고 그러니까 공부를 마칠 때까지 김일성 주석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우리 아버님. 네. 일반 북한 주민들과는 전혀 삶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당연히 달랐죠. 네. 혹시 김일성 주석과 만나신 적이 있었습니까? 네, 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어릴 때 한 3-4번 그렇게 만난 적이 있었어요. 아주 어릴 때. 예, 3-4번. 네. 네, 그 정도 있었어요.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억에, 이렇게 희미한 기억에는 이제 그때 당시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사람처럼 제 기억에 남아있어요. 잔소리요. 어떤 잔소리였습니까? 그냥 공부를 많이 하고 품위가 있는 유자로 되라고 그런 방향의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아,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요? 네. 아, 예. 그리고 품위 있는 여자가 되라고. 북한을 떠나게 된 계기는 뭐였습니까? 본인을 알고 싶었어요. 본인이 누군지. 본인을 알고 싶다. 네. 본인을 알고 싶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저는 정체성, 자기 본인에 대한 이거 혼란이 왔었거든요. 저는 동양인도 아니고 기니아인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태어난 기니아가 어떤 것인지 본인에 대한 오리진을 알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떠났어요. 네. 혹시요, 지금 네. 한국어 외에 할 수 있는 언어 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스페인어하고 영어 그리고 이제 프로를 조금 해요. 네. 지금 한국어를 워낙 잘하셔서 스페인어라든지 불어 이런 다른 외국어 구사 능력과 비교해보면 어느 것을 제일 잘하시나요?
한국어 제일 낫죠. 저한테는 한국어 모국어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말을 하는 것이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편하고 네. 또 정확하죠. 네. 본인을 찾기 위해서 북한을 떠나셨다. 그래서 외국을 향해서 떠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습니까? 언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였거든요. 네. 네,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태어난 곳의 사람들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그러니까 많은 것을 그런 것을 알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또 내가 평양에서 보고 배운 것도에 대한 그 의심도 있었고, 그래서 바깥 세상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내가 직접 부딪히고 싶은 것이 많았어요, 그때. 어느 정도 성공하셨나요? 네. 본인을 찾는 데는 100% 성공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정체성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겉은 기니아 사람이지만 속은 그러니까 한반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반도. 한반도다. 대한민국이 네, 한반도. 한반도다. 네. 네, 한반도. 왜 한반도라고 이렇게 말을 규정하시나요? 저한테는 한반도가 갈라져 있잖아요. 제 마음속에는 갈라져 있지 않아요. 네. 남과 북 마음속에선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않고, 한반도다. 네, 똑같이 사랑을 해요. 예. 남한 사람도 대해보고 북한 사람도 대해봤거든요. 그 대해봤을 때 똑같이 음식도 똑같고 하는 짓도 똑같아요. 사람 대 이렇게 대했을 때 너무나 똑같아요. 저한테는 네. 똑같이 다가오거든요. 예. 태어나신 거 적도 기니 그쪽의 네. 언어 또 그쪽의 문화 이런 것은 몸에 좀 많이 익히거나 기억나시는 것들이 있나요? 아니, 없어요. 저는 기억이, 제 어린 시절 기억이 이제 평양에 도착할 때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기니아에 대해서 후에 알게 됐는데, 외국인이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최근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하셨죠. 나는 평양의 모니카입니다. 네. 이 책은 왜 출간하시게 됐습니까? 네, 이 책 사실은 원래, 저희 일기였어요. 일기를 지금 그대로 옮긴 거거든요. 제가 이 책을 쓴 원인이 처음에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나 저한테 물어보는 게, 왜 너는 이렇게 한국말을 정확하게 우리 사람처럼 말하느냐. 평양에서도 그 질문, 서울에서도 그런 질문, 마드리드 가도 그런 질문, 뉴욕에서 살 때도 그런 질문이에요. 아무 데 가나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제 내 일기를 책으로 내면 사람들의 그 궁금증을 풀어줄 수도 있고, 그러나 기본 제가 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많은 힘든 고비를 많이 넘었어요. 네. 힘든 때가 많았어요. 정말 고민할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인생의 희생자로 사는 것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사는 게 더 낫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저처럼 힘들게 사는 분들 있잖아요.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알리고 싶었어요. 네. 네. 입니다. 예. 평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 받는 그 아가씨가 평양은 이제 외국인들과의 국내인들과의 접촉이 못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대학에 어느 선생님과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꿔주는데 그 선생님이 바쁘다고 이제 바꿔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제가 모니카하고 아닌데 모니카 무슨 모니카 네가 우리 사람인데 아니라고 막 그래서 나 속으로 진짜 웃기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네. 한국어 네. 구사하는 거 능력은 똑같은데 이제 이름이 다르니까 거기서 조금 이제 혼돈이 오는 거네 상대방이요. 그렇죠. 네. 네. 자, 앞으로 어떤 목표 갖고 계신지요? 앞으로 저는 지금 저는 패션 쪽의 전공이기 때문에 계속 패션 쪽으로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그 실크 있잖아요. 원단. 실크 원단을 이제 제가 유럽 나라들이 이제 가지고 가면서 이제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한국에 방문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네, 이번에 진짜 한국 방문을 할 예정이에요. 왜냐면 2007년부터 2년간 살면서 제가 못 가본 데가 많아요. 일이 하도 많아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일을 하고 주말엔 잠만 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좀 서울 구경도 좀
잘 하고 부산에도 가보고 싶고 하여튼 다 가보고 싶어요. 네. 오늘 말씀 모니카 마시아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운전 똑바로 해! 욱 하기 전에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안전한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네, YTN 라디오 어플 다운받으신 분들께 조연필 티켓 이벤트 행사 진행되고 있는데요. 권민찬 님입니다.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도 저는 아날로그 라디오로 매일 YTN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연필 티켓 주신다기에 서둘러 앱 깔고 글 남깁니다. 26일이 어머니 생신인데 항암 치료 끝나는 아버지와 함께 보내드리고 싶어요.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송민선님, 용필영님의 30년 팬입니다. 결혼 기념일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부탁드려요. 라고 문자 주셨고요. 김명성님, YTN yes, 뉴스 yes, 빠른 정보 yes, 티켓도 yes, 그리고 물음표, 느낌표죠? 느낌표 3개 주셨습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행운의 티켓이 돌아가야 될 텐데, 네, 제가 상당히 걱정되네요. 네. 정면승부 3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4라운드에서 곽금주 교수와 함께하는 핫트윈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유치로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어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한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입니다. 이번 라운드도요, 마찬가지로 조연필 콘서트 이벤트 티켓 진행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어플 YTN 라디오 예스 다운받으신 다음에 간단히 문자 남겨주시면 행운의 티켓 거머쥐실 수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정면 승부 4라운드 곽금주 교수와 함께하는 핫트윈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네,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업들이 어렵긴 어려운가 봐요. 동양그룹이 부도에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안 좋은 소식이 나왔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동양그룹은 시멘트와 레미콘 등이 주력 사업인데요. 최근 몇 년간 건설 경기 침체와 함께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열사 매각 등 구조조정에 나서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열사들의 신용등급이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강등되고 계열사 매각도 지연되면서 한계에 몰렸습니다. 특히 1조 원 이상의 기업어음을 발행해서 유동성 위기를 겨우 연명해 왔는데 최근에는 이마저 여의치 않으면서
자매그룹인 오리온그룹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리온그룹은 동양그룹을 지원할 경우에 자신들의 그 경영권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해서 오늘 그 지원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시장에서는 동양그룹의 계열사들이 부도에 몰릴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계열사들이 무너지면 이들 계열사 기업 어음을 산 수만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기업 어음을 판매한 동양증권에 대해 특별 점검에 들어가는 등 동양그룹 부도에 대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기업 어음을 산 수만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지 인터넷에 보니까 아주 원성이 자자하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기업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왜 이렇게 오릅니까?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0원 이상 내리면서 1,070원대로 급락했습니다. 지난 1월 이후에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양적 완화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한 영향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가 미뤄지게 되면 시중에 공급된 달러화의 공급이 축소되는 것이 미뤄지기 때문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몰려와 그 사자에 나서고 있는 것도 달러 공급을 늘리면서 원화 가치를 오르게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군요. 기업들도 나름대로 고민은 있을 텐데 자, 우유값 오른다고 하니까 또 이것도 많은 분들이 소비자들이 아주 원성이 자자한데 어떻습니까? 바나나 맛 우유가 많이 오르나 보죠? 네, 빙그레가 그 대표 제품인 바나나 맛 우유의 가격을 1,200원에서 1,300원으로 8.3%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할인점에서는 26일부터, 편의점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인상이 됩니다. 또 요플레 4개들이 가격을 2,500원에서 2,700원으로 8% 올리기로 했는데요. 앞서 동원 F&B도 생크림 제품 가격을 4,380원에서 4,800원으로 9.5% 인상하는 등 유제품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지난 여름에 원유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흰 우유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고 다시 유제품 가격으로 가격 도미노 인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제품 가격이 오르면 빵값이 오를 거고 또 빵값 오르면 다른 것들도 오를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러면요. 네, 전반적으로 식료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서민들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곽금주 교수의 하트인 뉴스. 네, 서울대 곽금주 교수와 함께하는 하트인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젊은 보수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젊은 분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국정원 사건 관련해서 대학가에서 강연을 했는데 강연장에 아주 학생들이 별로 없었던 그런 사진이 또 화제가 됐는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제 모 대학에서 학생들이 한 학생이 개인 트위터에 쓴 글을 문제 삼아서 종북빨갱이란 이름을 달아서 국정원에 신고한 일도 있었습니다. 종북빨갱이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또 겁도 나고 하는데 젊은 학생이 이런 이름을 달아서 국정원에 신고하는 이런 일들 젊은 층에서 흔히들 진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그렇지 않다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님과 함께 젊은 세대들의 의식 변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네. 표창원 전 교수의 서울대 강연 사진이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교수님도 이야기 들으셨죠? 서울대 계셨습니까? 저는 언론으로 들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이게 뭐 많은 강연들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고. 네. 이제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젊은 층의 이제 파워 트위터이기 때문에 박표창원 전 교수가 상당히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서울대학에서 강연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몰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왜 이렇게 적고 적은 것도 너무 적어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흔히 이제 젊은 세대 그러면 이제 진보적이고 또 특히 우측
보수와는 관계가 멀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론에서 좀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9월에 하면 학생들 정신이 좀 없어요. 학기가 시작됐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학교 안에서 너무 많은 강의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 정말 저희도 누가 오는지 누가 가는지도 잘 모르는 그렇겠죠. 네, 상황이고요. 수강 신청하랴 그렇죠. 학생도 시작하니까. 네, 그리고 학교 안에서 외국 분들 와서도 강의를 하고 국내 분들도 엄청난 그런 특강들이 많기 때문에요. 네. 거기에 다 일일이 이제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 같고요. 아마 이때 더 다른 강의들이 시작해갖고 학생들이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닌가. 그거를 이제 언론에서는 왜 20명밖에 안 왔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아닌가. 너무 민감한 거가. 네, 약간 민감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언론이 이제 확대해서. 네. 흔히들 이제 뻥튀기 보도한다 하는데. 이것도 약간의 근거는 있는 거죠. 현실은 네, 현실이다. 현실은 현실이죠. 근데 네. 이제 학생들이 다른 사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가 아니고 학생들이 전부 우경화가 우파가 됐다 이런 그런 식으로.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다. 그렇죠. 네, 좌파 우파 저는 그런 말을 싫어합니다만 네. 다 존재하는 거고요. 예. 그렇게 다 존재해야지 좀 사회가 발전하지 않을까요? 네. 네. 교수님 보실 때 대학 강단에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대학생들 특히 많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학생들이 이제 저는 사실은 좌파 우파 이런 말도 좀 싫고요. 과거에는 그런 말 잘 안 썼죠. 네, 안 썼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학생들 옛날에는 운동권 학생들이 예. 엄청 많았었고 예. 또 그게 하나 이제 사회에다가 끼치는 영향도 컸잖아요. 학생들의 어떠한 그렇죠. 그래서 많은 시위, 데모 이런 것들 엄청 많았잖아요. 예. 네.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80년대 들어서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안에서 시위를 한다 그러면 다 강의를 휴강했잖아요. 예. 80년대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네. 네. 내 등록금 내는데 웬 말이냐. 네, 웬 휴강이. 말이냐. 그래서 네. 들어와 있고 나가 있고 이러다가 지금은 거의 강의에 다 들어오고 시위라는 거가 이제 학교에서 없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학생들이 조금 실질적으로 됐다 하는 거를 반영하는 거가 아닌가 싶고요. 네. 그런데 이제 2030, 2040 그러면서 이 나름대로의 색깔을 냈죠. 그래서 예. 이제 투표에 어떤 영향을 준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더 개혁을 원하고 예. 민주화를 원한다. 예. 하고 생각을 했다가 이번 지금 정권으로 들어오면 지난 대선 때요. 네. 네. 그러면서 얘네들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그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학생들에게는 다 개개인은 다 자기 생각들이 다 다른 거기 그렇겠죠. 때문에 네. 근데 전반적으로 볼 때 우경화가 된다 약간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도 조금 더 안정을 요구하는 거가 아닌가 학생들이. 예. 그러니까 뭔가 개혁이라든지 이런 거는 약간의 희생도 따르고 예. 모험도 따르는데 예. 그거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거가 아닌가.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세대들이 혜택받은 세대예요. 굉장히 네. 물질적으로 풍부했고 그렇죠. 그 부모 세대 당근 일의 최고의 혜택을 받은. 네. 부모 세대가 역경의 세대라면 예.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경의 세대라면 이쪽은 혜택을 받은 어드밴티지 세대다. 예. 그러나 혜택 받은 만큼 힘든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IMF도 터졌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 직장 청년 실업. 네. 예. 그러니까 대학을 나와도 예컨대 서울대를 나와도 보장이 확실하게 안 받아지는 자기가 원하는 데에 못 가는 거죠. 원하는 직장을 찾았었고. 과거에는 원하는 데를 척척 가고 거의 스카우트 하듯이 당하듯이 갔는데. 네. 그리고 학생들도 무슨 작은 기업엔 안 가겠다. 예. 그래서 나는 좀 더 멋지게 만들겠다. 눈높이는 있다는 거죠. 높이는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뉴욕에 뉴욕 증시가를 돌아다니는 헤지펀드라든지 예. 뱅커라든지 인베스트 이런 예. 사람들의 멋진 생활 이 영화를 보면서 그렇죠. 나도 꿈꿀 수 있는 네. 거예요. 그 네. 정도 되면은 실력도 내고 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높아지고 현실은 그게 안 떨어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30이 돼도 자리를 못 잡고 좌절하고. 하면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우울한 세대가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변화 개혁보다는 좀 안정을 요구한다. 네. 하다 보니까 지금 우경화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지 네. 모르지만 저는 이 대학생들이
뭐 좌파다 우파다 이런 건 나누는 것도 좀 그렇고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되었다는 예. 점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내 코가 석자라는 거죠. 아, 그렇죠. 내 코가 석자다. 네, 그만큼 또 사회가 어려워졌고요. 네. 살아가기가. 네. 이념 논쟁, 좌냐 우냐 이것 따지기 전에 좌쪽이냐 우쪽 이것 따지기 전에 지금 밑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그런 말도 있던가요? 네. 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더 고민스러운데.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들이 어떤가 하면요. 너무 많은 그러한 부정적인 뉴스에 접해져 있는 세대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무슨 테러 사건이 났다. 무슨 뭐 지진이 일어났다. 그렇죠. 네. 뭐 이런 이상한 사이코 범죄가 일어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약간 무감각해져 있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세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일까? 하면서 약간은 불신, 냉소 이런 걸 가지게 되면서 이 사회 문제보다는 자기 문제에 더 집중을 네. 하게 되는. 왜냐하면 사회가 지금 너무 번잡해지고 너무 그게 많아지니까 그렇죠. 이전에 우리가 운동권 그러한 대학생들은 내가 내 힘으로 뭔가 바꿀 수 있다라는 그렇죠. 사회를 바꿀 수 있다. 바꾸는데 또 주도할 수 있다. 아, 그렇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가졌었겠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은 그거를 사회에서도 좀 지켜봤던 거고요. 예. 왜냐면 학생들이 전부 일어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네. 이게 뭐냐 하고 지켜봤고 지금 세대들은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 한 힘으로 이거를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거가 지난 정권까지 하면서는 이제 무슨 투표라든지 이런 거로 목소리를 좀 내다가 지금은 내 문제가 더 급해진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취업난 또 살인적인 등록금 문제. 네. 연간 한 500만 원쯤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정치 좌냐 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일단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 언론이나 또 이렇게 보면은 굳이 말하면 좀 보수적으로 볼 수도 있다.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네. 거죠. 굳이 현실 참여가 좀 네. 진보적은 좌쪽이라고 하면은 네.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종북이라 그러잖아요. 네. 좌에서 갑자기 요새는 또 종자까지 붙어갖고. 그러니까 이제 네. 그냥 좌는 항상 모든 지금 그 나라가 다 그래요. 예. 뭐 저 진보, 보수 다 있어요. 예, 예. 그게 또 잘 맞아야지 사회가 크는 거잖아요. 예. 어느 한쪽만 돼 있으면 그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예. 그게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이제 그냥 우리가 진보 뭐 좌파 이거가 지나치게 종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건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그냥 진보적인 거 개혁적인 거를 넘어서서 종북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나올 때 네. 우리 거기에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이건 아니다. 라고 네.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보수화되고 있는 것도 네. 사실이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청취자분들과 예를 들어서 이제 이석기 위원 사태 문제가 이제 종북이라는 딱지가 붙었을 경우에 젊은 층들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까지 본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김정일 세대하고 김정은 세대가 지금 다른 거예요. 네. 김정일은 할아버지였고 그렇죠. 네. 김정은은 우리랑 비슷한 그러니까 그렇게 젊은 층들이 받아본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뭐 이 짓이 무엇인가 예.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조금 더 북한에 대해서 네. 좀 더 의견을 더 가지게 된 거. 네. 이 친구 뭐 미국의 프로농구 선수 노드맨플러다 같이 노는데 콜라 먹고 노는데 네. 너 하는 짓이 왜 이 네, 모양이냐 네, 이렇게 네. 본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젊은 친구가 우리랑도 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 그러면서 네. 더 이렇게 반발을 더 보이는 그러한 젊은 층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거고요. 뭐 그거를 우경하다 보수 세력이 커졌다 이렇게 결집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힘들다. 네, 그렇게 뭐 자꾸 학생들을 저는 네. 뭐 조금 그러면은 학생들이 전부 좌파됐다 이러고 예. 또 이렇게 학생들이 되면 우파됐다 그렇게 네. 보는 거가 그렇고요. 학생들 젊은 층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뿐이고요. 예. 지금은 상황이 이러니까 훨씬 더 보수주의화가 되어 있는 거가 지금 뭐 여기에서 나쁜 건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 전체를 뭐 메카시즘적으로 본다든지 뭐 우경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건 좀 틀렸다. 네. 경향성은 좀 있다는 경향성은 생각이 확실히 있으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북한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게 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약간 보수화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게 절대 나쁜 것도 아니고요. 약간의 그러한 것도 필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근데 너무 뭐 젊은 층들이 했다라고 언론화하는 거가 네. 네. 아, 또 언론 지적. 죄송합니다. 아니요, 이제 괜찮습니다. 언론이 아주 혼날 것 언론이 같은데요. 참 이렇게 틀이라고 할까요? 프레임을 갖고 몰아세우는 것들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죠. 네, 네. 자, 기성세대들, 굳이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 50, 60대들, 그 위쪽에서 바라보는 보수하고 이 젊은 층에 생각하는 보수는 분명히 다르다는 지적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아주 다릅니다. 이들은 좀 더 현실적인 네. 그러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정말 보수 성향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또 시간이 지나가고 하면서 또 다른 진보 개혁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요.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는 저는 거죠. 그 가능성이 좋은 거죠. 젊은 세대들이 네. 가질 수 있는 거 이 그렇죠. 가능성이에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조금 더 현실화돼서 네. 이제 자신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들여다보니까 안정적인 사회를 요구하고 정권의 뭐 어떤 안정화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어떻게 휘둘려지지 않는 그러한 거를 원하다 보니까 지금은 보수적인 거를 띄고 있는 것뿐이죠. 이 친구들이 그래서 그 젊은 친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옮겨갈지 모르고 그러한 것들이 뭐 나쁘고 좌파됐다 우파됐다 얘네들이 이렇게 자꾸 기성세대의 눈으로 보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도전 정신이 결코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닌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젊은 세대 안에서도 자기네들이 또 이렇게 공박을 하거든요. 네. 우리는 진보 개혁을 해야 되는데 너희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부모 세대 같은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뭐 마마보이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은 지금 현실적이고 좀 더 실제적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한 성향을 보이지만 다음 뭐 몇 년이 흘러갈 때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러한 투표권을 가지고 정치적인 그러한 거를 또 행사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 우리 이 기성세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현재의 선택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너무나 뭐 우경하다, 작용하다 이런 거를 기성세대의 눈으로 자꾸 보는 거는 아닌가 싶어요. 기성세대가 살아온 환경하고 네.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때문에. 그 심리도 다를 수밖에 네, 네. 없다. 그거를 좌나 우냐 이렇게 딱 싸잡아서 표현하는 건 좀 어렵다는 네, 거네요. 네. 제가 그 2010년부터 그 제 교양 강의에서 학생들한테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이런 걸 예. 설문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직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가 뭐냐 이런 걸 예. 설문을 합니다. 한 몇 년 전에는요, 중요한 거가 자기 인생에서 뭐 행복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네. 최근 들어서는 돈이 중요하다 이런 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특히 직업에서는 열정. 이런 거가 1위로 나왔다가 요즘은 다 돈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거를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네. 네. 우리가 너무 이상을 쫓고 있다 하는 거는 지금은 너무 이상을 쫓으면은 잘못하면 정신적으로 문제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를 알고 있다 하는 거에서 아,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하는 거를 파악을 하는 거죠. 뭐 너무나 뭐 돈만 밝힌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다는 걸 인정해주는 우리 기성세대의 눈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젊은 층의 의식 변화를 기성세대가 또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곽군희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편은 누워 쉴 수 있는 휴가를, 아내는 로맨틱한 휴가를, 아이는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휴가를 원한다면 셋이 따로 가거나 셋이 몰디브로 가거나 어디에도 없던 휴가 몰디브에 있습니다. 대한항공 스리랑카 몰디브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추석에 홈보이가 찾아왔어요. 엄마에겐 오디오, 아빠에겐 TV, 아이에겐 동화. 홈보이 하나면 다 되니까 추석에 온 가족이 원하는 스마트한 선물 U 플러스 홈보이. U 플러스 매장에서 만나세요. 가입 문의 101. 네, 오늘 가왕 조용필 콘서트 티켓 받으실 행운의 주인공은 권민찬 씨입니다.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정면승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